긴장되는 순간 오늘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사님도 골프를 또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저도 번씩 긴장됩니다. 하도 질문하시니까. 한 번씩 다녀오시잖아요. 예. 네. 그럴 때 골프백 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골프화도 그렇고 골프백도 그렇고 무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아, 네. 비틀리지 않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수돼야 되고. 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막 갖췄습니다. 예, 네. 아디다스 골프와 오늘은 못 드립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오늘은 못 드립니다. 나도 못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직전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괜찮아졌다라고 어제 아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 후에 그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그럼 연속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뭐 모멘텀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보합권 전후에서 그냥 등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래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92.9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다 서베이입니다. 컨센서스는 94고 지난달에는 100.1이었거든요. 네. 보시면 4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야후 바이낸스의 이제 차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시장 쪽에서는. 근데 좀 이따 뉴스를 전해드리겠지만 트럼프 및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서베이로 인한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정책의 결과로 나오는 경기 지표 그걸 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베이 자료는 좋지 않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3.4% 올라서 $287 됐습니다. 그래요. 예. 뭐 이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 요인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급등 후에 등락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바닥에서 잡을 수는 없고 뭐 네. 발목이나 무릎쯤에서 잡아도 참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릎에서 잡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허벅지까지 올라왔어 가격이. 예. 그때 더 가야 될까요? 아니면 왜냐면 이제 내가 옛날에 산 가격이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사기 조금 아깝잖아요. 예. 고를 때는 혹시 어떻게? 그건 본인의 투자 전략, 투자 성향, 투자 판단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걸 계속 가져가겠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제 포털이 아니고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들로는 그 캐시우드, 네. 캐시우드가 요즘 오르잖아요. 네. 지금 1,600인지 2,600인지 모르겠는데 2,600달러까지 간다 막 이러거든요. 그분 말씀을 테슬라가. 안 하셨습니다. 네, 그만 좀 해라 지금 그러거든요. 테슬라가 2,600달러 간다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분도 좀 이상해. 예, 예. 그렇게 테슬라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를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사서 고생 했는데 좀 올라와서 이익이 났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네.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기 낙폭과대에 의해서 내가 사서 이 정도 이거 하락한 거는 이건 반등을 준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익절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겠죠. 네. 그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냐 내가 성향이 투자 전략이 아니냐의 판단에 좀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믿고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요만큼 이익 났다고 해서 하는 거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코스피는 어제 0.62% 하락해서 2,615포인트가 됐고요. 이번에 올라오면서 고점이 2,630, 4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직전에 한번 올랐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2,680포인트 정도 돼요. 네. 이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지난 한 2주 동안요. 미국 시장 올라와서 우리 갭 상승하잖아요. 그 다음 목 납니다. 다시 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아니면은 빨리빨리 책실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다시 또 하락을 해서 1.24%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것은요. 제가 이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아는데 네. 어제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요. 11시 이후에 선물이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11시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어제 여러분 거래 보시면요. 제 쭉쭉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하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맨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하락한 종목의 수급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갖고 계시거나 그런 종목을 보시면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동시 매도했습니다. 특히 어제 사모펀드가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에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도 매도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반도체 좋다고 하면서 좀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어제 한 3%에서 6%, 7%까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불안한 투심에 의한 일종의 약한 투매성 거래도 좀 있는 정도로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순간이 딱 됐을 때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 또는 이쪽 섹터에 또 잘 아는 이제 후배들한테 두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설명을 한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여기서 그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긴 하는데 네. 편하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지금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공매도 시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 샥실현이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뉴스에 오늘 뉴스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인도에서 삼성전자의 과징금 약 한 7,300억 달러, 과징금? 7,300억 우리나라, 예, 7,300억 원. 7,300억. 네, 내용은 뭐냐면요, 인도의 삼성전자에서 통신 장비를 수입을 했는데 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송수신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무관세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꽤 오랜 동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분하고 과징금 합쳐서 인도의 법인 임원진들한테 뭐 1,100억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에 7천 몇백억 정도, 네.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뉴스 나오죠. 예, 그런 내용이 어저께 오후에 있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고 진짜 겁 많이 내고 보수적이거든요.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막 때려버리고 그러거든요. 네. 이것도 작용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기관들도 엄청 빨리 매매합니다. 액티브는. 진짜 빨리 매매해요. 그냥 아니다 그러면 막 던지고 또 살 때는 막 또 급하게 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뉴스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1,000억.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네. 그냥 그 금액을 물지도 않을 거고, 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정으로 또 다투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전문가 입장을 내세워서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아무튼 그런 노이즈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제 반도체 소부장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은 아마도 자기들끼리 네. 야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메시지 매매를 해요. 메신저 매매를 자기들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꽤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좀 이렇게 알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불확실성 속에 공매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 빠진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 내용이 진위 여부를 상관 안 하고 네. 상관없이 막 이런 악재가 있대 그래 뭐 누가 어디서 판대 막 이러면 막 하거든요. 저 어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3% 올랐는데 이틀 연속 급등한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자동차 쪽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다시 급등을 이틀 동안 좀 해냈고요. 성화혜택이 5.6%, 현대공업은 26% 상승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어제 제약주보다는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처셀이 이틀 연속 상한가 같습니다. 네이처 이틀 연속 상한가 같고요. 이쪽 바이오는 그래요. 그냥 반토막 났다가
또 한번 오르면은 그냥 고점 돌파하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을 아까 테슬라 얘기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 기업을 끝까지 그냥 가서 반토막 놔도 그냥 뭐 50% 60% 놔도 끝까지 있다가 그냥 가서 하셔서 성공하시는 분이 있고 네. 실패하시는 분이 있기도 한데 이제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메지온 10% 올랐고 SCM 생명과학도 21% 올랐고 어제 바이오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코스닥은 약세였는데 불안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정고점 돌파하는 부분들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거는 지금 악재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악재가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인 거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런 뭐 수급 정료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자라는 지금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 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흐름이 있었고요. 이제 관세 부과 임박 속에서 국가별, 섹터별, 종목별 수급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걸 두 번이나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트럼프 1기 시절에 있었던 2018년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걸 걷어들이는 정책이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네. 근데 2018년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올해 취임한 거잖아요. 네. 그럼 연도가 다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1기였고요. 그리고 재임해서 4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이 무역 전쟁은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네. 이번에는 이제 한 번뿐이 없는 거잖아요. 내년 되면 재신임 투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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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걷어들이는 것도 훨씬 더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번엔 다르다 그때랑.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한동안 코스피 지수의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이 오르니까 우리 약해지죠. 네. 우리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약해지고 유럽도 약해지고 미국 오르니까 이건 전부 다들 이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더 그 순간순간마다 네. 어느 쪽이 더 집중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건데요. 우리 시장에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세 부과일이 임박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던스가 지금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국매도 시행 임박해 있고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환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70원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 불안이 계속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IB들도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오래 가고 있잖아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4월까지 넘어가면은 그러면 국가 신용등급을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 그리고 만일 어떤 방향이든 간에 그냥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불확실성이 고조된 게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없게 이게 확산이 되면은 네. 확산이 되면 그나마 연초에 좀 올라왔고 했는데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갈 개연성도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불확실성이 있는 국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지금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한 상황은 계속 있는 거고요. 네. 자, 요거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시티그룹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참 이거 다른 나라 국가의 얘기인데 이런 IB에서 낼 수 있겠죠. 자기들이 판단한 거니까요. 선고 계속 늦어지면 한국의, 신용등급 탄핵 심판 선고 장기화 시 국가 신용등급 전망 낮춰줄 수도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환율은 1,450원 전후에서 한동안 머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왜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선고하는 거야?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 후폭풍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다른 데들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계속 낮췄지 않습니까? 네. 골드만삭스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1.5%로 이번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15개 국가의 고관세를 지금 매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더티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기 만약에 포함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근데 거기에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가 관건인데 이번에 현대차가 좀 잘 해주고 있는데 네. 작년에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로 347억 달러, 2위는 반도체로 106억 달러예요. 이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로 인한 무역 흑자는 네. 자동차가 다예요. 반도체보다 대미가 자동차가 자동차가 다릅니다. 더 크네요. 네. 그래서 만일 관세 25% 부과 시에 대미 자동차 수출은 18% 정도 감소 추정한다라는 IBK 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은 다 낮아질 거다. 2018년도에요.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GDP 성장률이 다 낮아졌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감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세 대상 국가가 된다든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점차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뉴스 이 골드만삭스 얘기하기 전에 현대차에서 어제 백악관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은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 있는데 뭐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현대차 뉴스가 어제 그렇게 시끄럽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시끄럽다보다 떠들썩했는데 일본 자동차 업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욕타임즈에서 보도 뉴스인데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지금 관세 면제를 위한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측에서는 야, 네 봐라 한국이나 인도나 다른 나라처럼 신규 투자 얼마나 더 할래? 기존 투자에서 더 많이 얼마나 더 할래? 이거를 내놔라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은 미국 내 신규 투자는 불확실성이 크고 수년의 기간이 걸림으로써 투자 결정을 현재 유보하고 있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냥 뭐 일본이 잘한다 못한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하고 어떻게 될지는 결과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일본의 지금 이걸 보면은 그냥 무작정 트럼프만 쫓아가는 부분도 또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정성 들이고 해봐야 네. 소용없다. 예,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저 이 뉴스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그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막 엄청나게 했을 때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얘네들은 좀 늦췄죠. 이게 눈치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거의 비슷한 개념의 지금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결과는 모르겠지만. 부디 우리가 맞길. 좀 전에 서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미국의 행정부가요. 그 내용에 대한 뉴스입니다. 백악관의 주요 정책 담당자 스티븐 미란이라는 분이 CNBC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양한 조치를 통해 관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심리지수와 같은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하드 데이터가 중요하다. 정부 지출에 의한 경제 성장에서 민간 부분에 의한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행정부는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제 느낌은 지금 심리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야, 경기는 안 좋을 거야, 경기 침체 갈 수 있어. 이딴 거 니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야. 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거고 결국 우리는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쉽게 굽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굽히면서 진다, 한 수 접고 간다. 네. 만약에 그럴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하면 그거는 주식 상품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이제 협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 보장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에너지시설 공격 금지 그리고 러시아의 농업 및 비료 접근을 회복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번 뉴스는 올 하반기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내수 확대를 위해서 소비재 보조금 지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뭐 가전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보도는 뭐냐면 파이낸스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서비스 소비로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뭐냐면 소비. 여행, 레저, 스포츠 네. 이거 사용하는데도 보조금을 주겠다. 라는 거예요. 이걸 네.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조금 정책 예산이 지난해 2배 정도가 됩니다. 네. 약 6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상반기에 내수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만약에 뚜렷해지지 않으면 하반기에 이거 곧바로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여행 활성화, 뭐 레저하고 스포츠하고 이런 걸 쓰면은 돈 쓰면은 보조금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뉴스는 좀 지켜볼 얘기이고 그리고 여담으로 여기 얘기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하는 워터밤 거기에 보셨어요? 한국 K-팝 가수들이 엄청 예, 어마어마하게 다 갔죠. 워터밤? 네. 아, 그 이렇게 막 물총 쏘는 거고요. 뭐 그런 프로그램에 콘서트 같은 콘서트, 뭐 예. 페스티벌인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내놓으라는 사람 지금 다 거의 네. 대부분 지금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 거기서 쓰는 돈들도 서비스 비용이라고 봐야지. 공연 서비스 예를 들어서 비용. 그런 거죠. 아, 그런 이런 거 것도 얘기. 우리가 돈 주겠다. 예, 예, 아, 보조금 네. 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어. 있는 거예요. 아, 워터밤은 권은비. 뭐 옛날 얘기잖아. 아, 전 싸이 생각했는데. 아, 이거 언제적 쌓입니까? 아, 워터밤은 권은비 네. 가수 권은비 씨가 가장 또 가창력도 좋고, 그렇죠. 굉장히-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리고 가창력이. 뭐 물과 관련된 또 여러 노래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잘 소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 비판적인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초대된 사람들 몇 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 국적이 아니래요. 그 가수들이. 아, 한국 국적이 아닌 한국 가수들. 아, 그래요? 뭐 그런 얘기들도 그거 읽어보시면 뭐 그래 있습니다. 한국 그거 봐야겠다. 더 자세하게 K-팝 봐야겠다. 가수인데 한국 국적은 아닌 사람들. 뭐 그런 비판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요. 7번 뉴스는 지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뉴스입니다.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도들을 보면요. 중국 선박에 미국 입항료를 받겠다는 얘기 제가 저도 한 2차례 네네.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은 세계 해운협회 자료를 인용해서 CNBC에 보도를 했는데 전 세계 선박 98%가 다 이거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의 화물선 점유율이 현재 지금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빨간 게 중국이고 나머지 국가이거든요. 중국의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근데 중국의 점유율만이 아니고 중국 선박, 뭐 부품 막 이런 거 다 합쳐서 봤을 때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중국이 50%가 넘고 미국은 0.01%랍니다. 네, 뭐 없다고 보면 되죠. 뭐. 근데 나머지가 이제 우리의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CNBC 보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선해운업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오히려 미국의 선사, 항구,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다. 왜 그러냐면 USTR 지침을 보면 해운사는 중국의 국가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중국산 선박이 25% 미만이어야 되고 향후 2년간 중국 조선소의 주문이나 인도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야지만 이 입항료를 안 받겠다. 네. 이런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98%가 다 여기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미국의 해상 화물 운송업체가 여기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여기 지금 있더라고요. 노동자들도요. 근데 여기 CEO 한 곳에 시보드마이라는 그 CEO가 미국의 조선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의도치 않게 미국의 운송업체를 해친다면 국가적 불이익 이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업체는 2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16척이 중국에서 건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여기 보면은 앞으로 주문이나 인도를 하고 있는 데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신발협회, 의류협회, 농업운수협회, 농민협회, 그리고 항마일절협회 이런 데서 전부 이거 그럼 다 여기 다 오를 거 아니냐. 네. 그럼 운송 수출 감소하고 다 그리고 오르겠죠. 노동자들 이거 일자리 없어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 네네. 이렇게 지금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특히나 그 뭐야, 뭐 LNG나 뭐 특수 선박 아니면
뭐 친환경, 고부가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다른 우리가 만드는 것도 좀 있겠지만 예. 컨테이너, 탱커 이런 거는 맞아요. 예. 거의 다 그냥 중국이 많이 중국이잖아요. 만들었죠. 근데 뭐 상선 이런 거야 뭐 대부분 컨테이너 아니면 탱커 뭐 이런 건 텐데 네. 어떻게 그거를 맞춰? 미국의 수출업자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그건 이런 안 얘기 좀 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주가가 좀 움직여요. 이런 부분들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LG노텍의 IR하면서 이제 나온 뉴스들을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전제하는 것은 LG 이노텍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 가져온 거 아닙니다. 네. LG노텍이 연말에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전자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10월에 생산 장비를 반입할 거고 글래스코어 기판 분야에 집중한다. 근데 2027년 상용화 목표로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고 그 수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휴머노이드 부품 양산 준비를 한다. 멕시코 공장이 7월에 완공하고 10월에 양산된다. 그래서 어느 쪽에 있냐? 이 LG노텍은 카메라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 그렇죠. 쪽하고 그리고 LG 그룹이 잘하는 게 모터예요, 모터. 네. 그래서 가전은 뭐 가전 LG 뭐 이런 잘하죠.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 관절 모터 부분에 집중한다. 그래서 조만간 유럽 기업과 구체적 수주 소식을 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LG 이노텍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제가 LG 이노텍이 이렇게 한다는 걸 소개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신기술, 신사업,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들어있는 데가 얘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신사업에 빨리 적응해서 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많은 게 있잖아요. 네. LG 이노텍의 주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 저평가 구형까지도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주가는 못 오릅니다. 네. 왜냐하면 LG 이노텍의 그 매출은 애플에다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애플에다가 있는데 애플이 기기의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AI라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변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품 기기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거기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야지만 그렇게 가는 기업이었지만 주가 움직임이 있는 거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보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과거에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그런 기업들에서 기사회생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자기 차례를 맞은 기업들이 좀 있죠. 굴뚝 기업들. 뭐 조선이든 네네. 예? 아니면 변압기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국영제 부흥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된 거잖아요. 네. 된 거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신성장 산업에 있는 쪽은 기술을 추종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똑같고 2차 전지 똑같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LG노텍이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음. 빨리 했어야 되고 빨리 전환해야 되고 네. 여기서 이익이 더 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네. 합니다. 다만 그 이제 머지않아 네. 이른바 또 다른 카메라 쪽에 폼팩터가 한번 일어난다. 카메라 폼팩터요. 네, 그래서 핸드폰 뒤에 이제 카메라들이 이게 3개 뭐 4개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카메라 양쪽으로 그래서 인간의 눈처럼 두 눈을 가진 양쪽에 벌어진 카메라들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3개, 이쪽에 2개 뭐 이런 식의 카메라가 요 예언이 한 원근을 조절하는 겁니까? 원근 조절 포함해서 입체감을 주는 입체감까지 거예요. 주는 네. 카메라.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앞쪽으로 또 그렇게 달릴 거다. 그럼 카메라가 막 한 17개씩만 가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LG노트 사야 되네요, 정프로님은. 그게 이제 거기 언제 올 거냐가 문제인데 내가 일단 4년쯤 걸립니다. 네, 4년 후에 LG 이노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 요즘 하여튼 해외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NH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 신규 고객을 상대로 한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수수료 뭐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그냥 기본 이제 무료니까 네, 환전 우대도 기본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첫 계좌 개설 시에 $30 한 45,000원 되겠네요. 네. 바로 드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서 캐시백 6만 원도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 지금 하고 있고 가장 큰
혜택은 이거 같습니다.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 1년 무료 이용권. 네. 거의 한 36만 원가량 될 겁니다. 그래, 퍼플렉시티가. 왜냐면 한 달에 29,000원인가 그래요. 제가 아, 그거 결제하고 쓰고 있는데. 그래요? 아 이거 할 걸. NH로 가지 그랬어요. 네. 아 이거 할 걸. 그렇게 네. 혜택이 지금 쏟아질 때 빨리 네. 경쟁 치열할 때 들어가야 소비자로서는 이익입니다. 그렇죠. 네, NH투자증권 해외 주식 요거 링크가 아마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링크 고정 따라오시면 댓글에 있네요.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